여러분,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2026년 4월, 정부가 약 3,577만 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나는 해당되나? 얼마나 받나? 언제 들어오나? 세금은 내야 하나? 저도 처음에 뉴스만 봤을 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조건은 어디 있고 일정은 어디서 확인하고 내가 해당인지 아닌지도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조건, 금액, 일정, 세금 신청 방법까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조건 확인. 둘째, 얼마를 언제 받는지 금액과 일정. 셋째, 세금과 사용처까지 실전 정보. 이 순서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배경부터 짚겠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정부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어요. 이게 왜 나왔냐고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졌고 국제 유가가 크게 튀어올랐거든요. 한국은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해요. 유가가 오르면은 기름값, 전기요금, 난방비가 줄줄이 오르고 그게 고스란히 장바구니 물가로 연결되는 구조죠. 마치 수도꼭지는 하나인데 배수구가 두 개 더 열려버린 상황이에요. 들어오는 돈은 한정적인데 나가는 돈이 두 방향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추경의 3대 축은 이렇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천억 원, 민생 안정에 2조 8천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2조 6천억 원.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민생 지원금 예산 4조 8천억 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어요. 초과세수, 즉 예상보다 더 거친 세금 25조 2천억 원을 재원으로 썼거든요. 빚 없이 쓰는 돈이라는 거죠. 단, 지금 이 시점은 국회 통과 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국회를 통과해야 집행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실제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해당되나요? 기준은 소득 하위 70%예요.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쌓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월 소득 약 900만 원 중반대까지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우리 집은 해당 안 되겠지라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기준선이 생각보다 꽤 높더라고요. 맞벌이 가구도 상당수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판별하냐고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해요. 마치 내 경제력을 국가가 이미 알고 있는 성적표 같은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소득 같은 자산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경계선 근처에 있는 가구라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에는 계층별,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전 지원금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일반 대상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은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60만 원이에요. 왜 지역마다 다르냐고요? 비수도권,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고유가 충격을 더 크게 받아요. 대중교통이 부족해서 차를 더 많이 써야 하고 난방연료도 더 많이들 쓰거든요.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목적도 함께 담긴 거예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차 우선 지급 대상이에요. 별도 심사 없이 빠르게 지급됩니다. 그 외 일반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와 자산심사를 거친 뒤 2차로 지급되는 단계적 구조예요. 추가로 에너지 바우처도 있어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임산부 중 등유나 LPG를 쓰는 기후 민감 계층에게 5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럼 실제로 언제 내 통장에 들어오냐고요? 현재 목표 일정은 이렇습니다. 4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예요.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들어가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빠르면 4월 안에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일반 대상자는 심사 과정이 있어서 빠르면은 4월에서 5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건 국회 통과가 전제예요. 국회 일정이 바뀌면은 지급 시점도 밀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정부 24, 즉 보조금 24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요. 신한, 삼성, 국민 등 카드사,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 앱도 채널이 될 수 있어요.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과거 지원금 때처럼 출생연도 끝자리 5 부재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1, 6년생, 화요일은 2, 7년생 이런 식으로요. 한 번에 몰리면은 서버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때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만약 신청 첫날 정부24에 접속했는데 계속 오류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때 몇 번이나 새로 고침하다가 결국 이틀 뒤에 신청했거든요. 이번엔 오부제 일정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접속하는 걸 추천드려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정보 주변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영상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겐 10만 원 이상의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이런 민생 정보 영상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세금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성격의 정부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처음엔 혹시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잡히는 거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나 민생지원금 성격의 지급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국가가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이 이번 지원금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한 건 아직 아니에요. 정확한 과세 여부는 추경이 통과되고 지급 지침이 나온 뒤 국세청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어디서 쓸 수 있냐고요?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으로 보면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안 됐어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전통시장, 동네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 이건 과거 기준이고 이번 지원금의 사용처는 공식 지급 지침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한마디로 동네 가게에서 쓰는 돈이에요. 대기업 매장 말고 우리 동네 식당이나 마트에서 쓰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제한이 아니에요.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데이터를 보면 지급 후 첫 4주 안에 전체 금액의 70%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투입 예산 대비 약 30%의 매출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KDI가 분석했거든요. 동네 상권에 돈이 돌게 만드는 구조예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잠깐 흐름을 짚어볼게요. 2025 년 7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어요. 신청률이 99%였고 총 집행액은 약 9조 원이었어요. 그 다음 2차 지원에선 소득 상위 10%가 제외됐어요. 그리고 이번 3차는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더 좁아졌어요. 흐름이 보이시나요? 전 국민에서 90%에서 70%로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재정 여건도 있고 선별 지급이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두텁게 주겠다라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기초수급자가 최대 60만 원, 일반 수도권은 10만 원으로 차등 폭이 꽤 커졌어요. 이 변화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조금씩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할게요. 첫째, 소득 하위 70%, 즉 쌓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900만 원 중반 이하라면 해당 가능성이 높아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별되니까 경계선 근처라면 꼭 확인하세요. 둘째, 국회 통과 목표는 4월 10일. 기초수급자는 먼저, 일반 대상자는 세서 5월 중 지급 예상이에요. 정부24와 카드사, 앱 신청 준비해두세요. 셋째, 세금은 안 내도 되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단, 국세청 공식 확인은 지급 지침 발표 후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제가 이 영상 만들면서 느낀 건 이런 정보는 아는 사람만 챙긴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신청 기간 놓치고 신청 방법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꼭 생기거든요. 주변에 부모님이나 친구 중에 이런 정보 접하기 어려운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 한 번만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민생 정보 빠르게 정리해서 올릴게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여러분 상황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